예, 글의 구조와 서술 방식 보죠. 지금 우리 사실적이해 가운데 구조적 측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글의 구조, 서술 방식. 그러니까 글의 구조란 말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부분 또는 요소가 모여서 전체 틀을 이룬 게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얘기할 때 글의 내용면만 살필 게 아니라 이 내용면을 보고 나서 그 내용들이 어떠한 위상, 위치에 놓이는가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것을 도식화라 그래요. 보통 글의 구조, 도식화, 수학능력 시험, 다음에 국어능력 인정시험에 몇 번 나온 바 있습니다. 또 서술 방식은 논설문이 주로 7, 80% 나오니까 논설문에서의 논지 전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파트의 글의 구조의 도식화와 다음에 서술 방식. 다시 말하면 글의 구조는 뭐다? 도식화. 도식화해서 그림을 그려서 일목요연하게 글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고, 여기는 주로 이제 논지 전개 방식이다 라는데 좀 더 구체적인 문제 유형을 두고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글의 구조와 서술 방식. 글 전체 수준에서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가 있죠. 단락과 단락 간의 관계,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따라서 단락들 사이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글 전체의 구조에 대한 이해라 그럽니다. 자, 글의 구조 분석. 구조 분석입니다. 1번,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한번 구분해봐라. 자, 여러분, 글의 구조를 알면 글을 장악할 수 있다. 다음 글을 처음, 중간, 끝 구분해보자. 가번에 한때. 자, 끝부분 봅니다. 바로 고있다. 가번에 고있다. 지금 페이지 55쪽에 지문 보고 있습니다. 고있다 있고 나다가 있죠. 여러분, 가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가번. 한때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고있다. 아까 이 있다, 고있다는 뭐다? 상황 제시로 이게 도입성의 서술 형태다. 상황 제시 무엇이다? 상황을, 어떤 상황을, 화제와 관련된 상황을 제시하면서 이건 도입부의 성격을 띈다. 그리고 나다가 지금 본격적인 얘기를 해나가고 있고요. 나다가. 그 다음에 라는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번호가 아까 이어서 연결하겠는데 아마 뭐 5번이니까 4번쯤 되겠죠. 4번에 뭐가 있다. 이처럼 여기 줄여가세요. 가시정보입니다. 이처럼. 자, 우리 가시정보로, 가시정보의 파악으로 뭘 하자? 바로, 전략적 독해, 구조적 독해를 해보자. 이처럼이란 말은 앞 내용을, 이가 지시적 기능이 있으니까 앞 내용을 지시하면서 뒤에 포괄해냅니다. 포괄해내고 뒤에 뭐가 나온다? 바로 초점화시키죠. 초점. 요약된 내용이 초점화된다. 그래서 이 요약 초점화된 내용이 바로 주제가 될 때가 많다는 것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처럼 하면 앞에 나온 단락들을 요약하면, 포괄하면서 요약해서 초점화시키는 게 이 뒤쪽에 뭐가 나온다? 바로 주제가 될 만한 얘기가 나온다는 걸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시정보죠. 자, 라번 바로 들어갑니다. 이처럼 자유경쟁 시장 체제는 그 자율성이나 효율성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뒤에 연결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번 하나, 도입 단락, 나다, 본격적인 전개 단락, 라번은 이처럼 이후에 결론 단락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마무리한 내용이 이처럼이란 정보에 함축되어 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자, 2번. 단락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림 구조도를 그려보자. 글의 내용 측면에서 이제 구조도를 그려봅니다. 자, 가번에 보니까 정약용은 조선시대의 신학의 집대성자로서 새로운 인간 간 세계관을 정립하고 사회계획의 이론과 실천적 방안을 수없이 제시했던 인물로 기술에 대한 그의 인식과 견해는 정약용의 기술에 대한 인식과 견해,
당대의 시각에서 벗어난 근대적 면모를 뭐뭐 해준다. 자, 가번에 뭐뭐 해준다. 해주고 있다. 이런 현재형도 마찬가지. 역시 도입성이 강합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했죠? 정약용의 인식과 견해는 근대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핵심이. 나번에 정약용은 사고작용과 같은 본질적 요소가 기술에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자, 첫 문장이 소주제문 나번에. 답은 정약용은 이 답은 마지막 문장에 줄 그어보세요. 있다는 언급에서 정예기술관이 갖는 근대성을 찾을 수 있다. 여기는 정약용의 바로 기술과 근대적 인식의 의랄까요? 요컨대 중요합니다. 자, 나다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라번에 뭐가 나왔다? 자, 요컨대. 아, 중요합니다. 요컨대. 이 요컨대라는 부사는요, 접속어는, 흔히 요자 들어가니까 요약하여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겠지만, 원래 뜻이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낱말 뜻만 이해하면은,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하면은 뭐다? 이 뒤쪽이 바로 주지가 되겠다. 그래서 가는 도입, 나다는 또한 전개 얘기하고요. 라버는 이런 요컨대로 말미암아 볼 때 중요한 점을 말하자면 되니까 요게 뭐다? 주지단락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앞에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내용적 차원의 도식화를 해보면은 가번이 도입입니다. 자, 가로로 순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세우면은 병렬. 병렬이 나와 다가 대등성을 지닌 병렬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다? 자, 이렇게 라가 마지막 주장에 해당하는 결론이 됩니다. 자, 우측에 그림이 있죠, 그죠? 밑에 요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구조화의 두 원리가 있습니다. 57쪽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여기 가로로 간 얘가 뭐야? 가로줄이. 이 가로줄이 순열이에요, 순열. 그림 구조화 시킬 때 순열. 그 다음에 세로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세로가 뭔데? 이렇게 대가로처럼 되어 있지만 세로가 바로 우리가 거기로 얘기하면 병렬이다. 이 순열과 병렬의 선조합으로 글의 내용을 그림표를 이렇게 그려내는 것이 도식화된 결과가 구조도다. 이게 구조도예요. 글의 구조도, 도식화 이런 얘기합니다. 자, 순열의 내용상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도입, 전개, 상술, 도입, 전개, 상술이에요. 도입, 전개, 결론 이렇게. 그리고 나다는 어떻게? 대등, 병렬. 병렬은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나다는 병렬 관계니까 앞뒤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글의 내용을 파악해서 구조적인 내용을 단락 간의 구조를 파악해서 어떻습니까?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을 도식화시키면 구조도이다. 순열과 병렬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단락들을 구조하여 글의 주제를 파악해보자. 지금 봅니다. 가나다라마. 이 5개가 나왔네요. 가나다라마 이렇게 가, 나, 다, 라, 마. 단락이 5개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보니까 기술인 그 내부적인 발전 경로.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경로. 기술 발전 경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이 첫 번째 화제라든가 이 화제는 여러분 도입에 많이 나옵니다. 화제라 하는 것은 뭘 화제라 그래요? 화제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 썼는가? 무엇에 대해 썼는가? 이때 무엇? 그 대상이 바로 화제입니다. 이걸 찾는 게 급선무예요. 기술 발전 경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건 우리가 여러분 마번에 보세요. 마번에 결국 이런 말이 있죠. 결국이라는 접속 부사도 뭐예요? 마지막에 종합해냅니다. 현재 이르는 기술 발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화제, 핵심 화제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와 같이 핵심화가 됩니다.
기술발전이 여기도 경로가 맨 도입부에 나오고 기술발전, 결국 종합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마법은 단독에 달라게 되고 화제는 기술발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끝부분에 보면 이 많다, 사람들이 많다. 사람들이 일반적인 뭡니까? 바로 상황 제시. 상황 제시로 뭐다? 도입성의 글이다. 그자? 도입성. 근데 마법은 보시죠. 이와 같은 생각을 종합하면 이래서 이와 같은 지시어로 봤을 때 이와 같은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가정을 하면 이와 같은 지시어로 봐서는 여기 가와 나가 한목에 묶여야 돼요. 가와 나가 묶이면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다라 보세요. 다본에 뭐가 있다? 그러나 있잖아요. 접속부사 활용해서. 그러나는 역접 관계입니다. 또 라본에 보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과 다본 뒤에 이렇게 보면 이걸 봤을 때 두 개가 묶이면서 그러나 뒤쪽은 뭐야? 반론입니다. 일종의 반론이 들어가겠다. 반론을 그대로 전개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도입부가 나오고 이렇게 봤을 때 이와 같은 가나가 도입이 되면서 반론을 이어가면서 전개되면서 마지막 결국에 봤을 때 결론이 유도되는 이런 글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다 읽지 않아도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가시정보, 접속부사라든가 서술구조, 서술어형에서 확인해도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지 보세요. 가는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제시했고 나는 그 통념을 분석했고 그래서 가나가 서론쯤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는 통념이 그릇된 것만을 논증하는 단락이고 라는 그 앞단락이 이어받은 내용이고 많은 결론의 진술로 글을 마무리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 글은 사람들의 통념과는 달리 기술 발전은 필연적이고 단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를 마지막 결국 뒤쪽에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돔닫기 예제 한번 보십시다. 07번이죠. 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이런 공부를 할 때 명확하게 꼼꼼하게 해놓지 않으면 뭔가 기초가 약해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에서 원활하게 이해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계제가 못 됩니다. 바탕에 어떤 걸음을, 밑절미를 잘 깔아둬야겠죠. 힘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 조선조는 6.25가 세운 나라이지만 07번 가번입니다. 핵심을 찾아보죠. 늘 이상과 원칙의 현실과 변칙 앞에. 자, 이상, 원칙. 이상은 원칙에 해당하고, 현실을 얘기하면서 변칙을 언급했어요. 변칙. 이게 가보는 도입성의 글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정도전과 조광조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의 성패에 대한 평가는 잘못 대조적이다 해서 도입. 그럼 나머지는 처음에 딱 나오지만 정도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누구에 대한? 조광조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상과 원칙주의자가 누구였다면 우리 상식으로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항사 능력시험 공부 굳이 안 하더라도 원칙을 강조한 사람, 이상과 원칙을 강조한 사람이 여기 조광조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과 변칙을 중시 여긴 이런 인물이 정도전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가의 도입에서 화제를 이상과 원칙주의에 대한 평가를 얘기했는데 그 평가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즉 구체적 이 둘의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라인은 뭘 얘기할까? 라인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면은 글쓴이 필자의 주장이죠. 필자의 관점에 따르는, 필자는 누구에게 점수를 줄까? 바로 주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여기 조광조에게 점수를 더 주죠, 지금. 자, 마지막 볼까요? 현실과 변칙에 영합한 정치인은 성공해도 높이 평가받지 못하고 이상과 원칙을 고집한 정치가는 비록 실패해서도 추앙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문답형으로
아마도 이렇게 확연한 단언적인 대답은 아니지만 답변이라고 볼 수 있죠. 문답으로. 이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현실이 어려울 때 지혜를 심어주고 지혜를 주고 앞날이 암담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등대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게 근거 이유 제시.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이상주의자, 즉 원칙주의자에 대한 점수를 더욱더 강하게 주고 있죠. 필적의 관점은 원칙주의자, 즉 여기 나오는 조광조를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정도전에 대한 현실 변칙주의를 비판한다 이런 시각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1번 가는 글 전체의 도입부. 나는 가의 중심 내용에 대해, 중심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상과 원칙에 대한 이런 얘기죠. 이상 원칙과 현실 변칙에 대해서. 근데 반론 제기가 아니에요. 바로 구체적인 해명으로 나아간, 구체적으로 이제 인물들을 들면서 해명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 구조, 거래 구조에 대해서 단락간의 관계에서 2번이 답입니다. 반론을 제기한 건 아니죠. 다음 3번에 나와 다는 내용상 서로 대조됩니다. 내용상 대조되지만 대등 병렬 관계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 가서 4번에 라는 글쓴이의 관점에 입각해서 진술했죠. 필자의 관점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바로 이상주의를 옹호하는 시각. 그리고 라는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글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이런 내용이죠. 그죠? 자, 이렇게 연결하면 앞에 우리 조금 전에 본 도식화도 마찬가지 가번이 이상과 원칙, 현실과 변칙을 얘기한 도입이고, 다음에 나는 지금 정도전의 얘기가 있고, 구체적인 해명으로 다 조광조가 있고, 다음 마지막에 누구겠습니까? 라의 바로 결론을 이끌어낸다. 뭐 이런 도식으로 이 글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비슷비슷하죠. 그죠? 대부분. 자, 8번 한번 볼까요? 8번. 8번도 도식합니다. 지금 보면은. 지식은 그 종류와 양이 풍부하다. 08번 보죠. 지식. 종류와 양이 풍부하다. 엄청나죠? 지식은 뭐 우리가 간접 지식도 있고 체험을 얻는 지식도 있습니다. 무한하다. 그래서 풍부하다, 무한하다. 오늘까지 인류가 알아낸 지식을 이어가면서 니은이 지식에 대해서 뭐 하고 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부연하고 있다 보이죠? 지식에 대한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볼까요? 또, 디귿 보니까 또란 말이죠, 또. 여러분, 또란 접속부사는 어떤 일에 거듭해서 이런 말이죠. 대등성을 많이 이끌거나 첨가적 기능을 띱니다. 지식 중에는 체험으로 메꾸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도 있다. 체험으로 얻는 지식, 체험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 좀 다른 얘기를 하죠. 내용상 단락은 또 여기서 한번 갈라진다고 보입니다. 성격이 각각 달라요, 이 두 개가. 그 다음에 가령이니까, 가령이라는 걸 봤을 때 리얼은 뭐다? 가령은 뭘 얘기해요? 예시잖아요, 예시.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연과 예시는요, 여러분, 부연과 예시는 뭐죠? 구체적 진술입니다. 부연, 예시들은, 얘들은 구체적인 진술이에요. 무엇에 대한? 각각 기억과 디귿에 대한 구체적 진술. 또는 지금 병렬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뭐 부연적 요소도 가끔 되겠지만 또한 같은 거 체험으로 얻는 지식은 한계가 있다. 많지만 요게 병렬 구조를 띠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미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체험만으로 모든 지식을 얻으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미음에서 그러므로는 인과관계 주로 이제 결론을 유도할 때 결과나 결론을 유도할 때 이끄는 접속부사입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타났죠. 그죠? 그림이 여러분 생각에서 기억, 니은. 저 지금 도식화에 나갈 때 기억과 니은이 이렇게 되고, 다음에 디귿과 리을이 약간의 병렬성을 띈다고도 보이죠.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종합합니다. 합을 해서 미음이 이끌리겠죠. 이렇게. 결론이. 자, 이런 구조가 가장 근접한 게 뭡니까? 거기 4번이 답입니다. 되겠죠? 4번. 이렇게 도식 연습을 글의 구조화를 통해서 그림 그려내는 그 구조도에 대한 이해를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이제 글의 서술 방식입니다. 글의 구조 독해가 됐고요. 서술 방식. 1번 서술 방식이 이해 볼까요? 한 편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개 방식, 서술 방식을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단락에서 요가적으로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을까? 그 이면의 원리를 바로 서술 방식. 이게 논설문이라면 논지 전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핵심 내용 파악, 주제문, 뒷받침 문장의 관계 뭐 이렇게 연결하고 서술 방식은 문장과 문장, 단락과 단락 사이의 유기적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주지와 예시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음 글은 어떤 서술상의 특징이 있을까? 첫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 주력해 봅시다. 우선 경제 영역의 세계와 밑줄. 다음에 두 번째, 초국적 조직의 역할이 증가되는 것 또한 세계와 밑줄. 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세계화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편 문화 영역의 세계화 밑줄. 세계화가 세 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세계화의 양상인데 지금 보니까 경제 영역, 초국적 조직의 영역, 문화 영역이라는 각기 다른 영역의 범주들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죠. 전부 대등한 문장들입니다. 위상 자체가. 병렬 구조일 수 있고요. 그래서 세계화의 양상인데 어떻게 여러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 논지 전개 방식. 논지 전개 방식. 이것은 제가 논지 전개 방식 EBS 언어 영역에서 이렇게 발췌해 온 건데 한번 몇몇 가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객관적이고 개괄적인 거니까 여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는 그런 증거에서 이해해 두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 통념. 여러분 통념이란 일반 사회에 널리 통하는 개념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 견해죠. 통념에 대해 문제 제기. 이건 뭐다? 뭐뭐 왔다. 뭐뭐 고 한다. 그죠? 뭐뭐 사람들이 있다.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통하는 그런 개념들을 제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디귿 봐요.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사례는 예시죠. 예시란 방법이니까 굳이 예컨대 뭐 가령 이런 접속 부서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미음 보세요.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 방안.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페이지 52, 53쪽에서 문제 해결 방안 보았죠. 그래서 핵심 개념 제시하다, 뭐뭐 해야 한다, 뭐 단선적으로 단언적으로 뭐뭐 뿐이다 하는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학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쉬어다 한번 보세요.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이란 하나의 대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로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예문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경기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점유율, 골 점유율, 다음에 또 골 결정력, 패스 성공률 이런 것들을 전력을 분석하고자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러니까 구성 요소로 나누어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을 분석이라 그럽니다. 다음에 지역 부분의 자문자답의 방식은 앞에서 한 두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자답은 문답법이라 그러죠. 치어진 대조와 역설, 요건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역설에 대해서. 한번 읽으면 두고요. 다음 마지막에 봅시다. 논거를 보강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논거는 논증의 근거니까 근거를 더욱더 보강해내다. 한번 밑에 보면 기업 윤리의 약화 가능성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기업의 윤리의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죠? 뭐 요즘도 보면은 백인의 기업인들이 국회에 와서 막 국회의원들에게 질타를 당하는 모습을 더러 우리 TV,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기업의 윤리의식이 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생산 방식을 가능하게 했고 그로 인해 기업들의 경쟁이 더 격화돼요. 기업의 경쟁이 격화되니까 이런 내용을 보강하면서 기업의 노동자나 지역 주민 혹은 하청업체들에 대한 그러니까 협력업체도 아닌 하청업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연결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회사명을 본격적으로 얘기해서 삼성 있죠. 삼성전자 보니까
컴퓨터에, 그죠? 컴퓨터에 그 하드 부분에 어떤 부품을 새롭게 교체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 그 AS센터의 사람들이 가서 이제 교체해서 새 제품으로, 그게 18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그걸 교체해서 왔는데 보니까 그게 중고였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 협력업체 또는 하청업체 그 받아들인 협력업체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중고를 썼다. 이렇게 협력업체나 하청업체에 대한 떠넘기죠. 어찌 보면은 그죠?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일단 기업의 윤리의 문제점이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죠. 한번 보시죠. 농구를 포함하면서 기업이 노동자나 지역주민 혹은 하청업체들에 대한 윤리의식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이런 근거를 더욱더 보강하면서 결론을 유도해야 되는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보편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학습이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지문 한 두세 개를 가지고 또 같이 한번 도움닫기 예제 한번 접근해 보죠. 9번 볼까요? 가번 보니까 다산과 동시대에 살았던 영국의 애덤 스미스,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과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매개 개념을 통해 시장 균형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했죠. 누가? 애덤 스미스. 다산은 그러한 매개 개념 없이 물의 비유를 거치거나 한다. 그것이 다산과 애덤 스미스의 차이라면 이건 대죠. 두 대상의 차이점을 들어 설명하는 건 대죠. 그러나 시장의 수평이라는 균형 개념에 도달한 것은 양자가 비슷하다. 여기 이 공구번은 보면은 가번에, 그죠? 공구번. 가번 단락에는 다산과 지금 애덤 스미스 아니겠어요? 경제에 대한 얘기하면서 대조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점을 하나 얘기했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크게 얘기하면 뭐예요? 바로 비교.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을 들어 연결. 그러니까 대조는 조금 요 안에 수렴이 되면서 이 내용이 비교 안에 대조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중요도에서 보면은 이 가번 달라는 비교가 두 학자들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다산은에서 쭉 구체화 여기서 심화시킵니다. 나번은 구체화, 심화. 구체적 심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번은 보면은 다산 경제, 다산의 사상, 경제 사상의 의예요. 의. 어떤 의의를 떼는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에 보세요. 서양 경제학적 비교를 통해 다산의 경제상을 부각시키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구체화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큰 무리수가 없겠네요. 자, 10번. 다음 글의 전개 방식이 다음 글과 같은 것. 10번 보시면은, 여러분 나중에 장문에 가시면 페이지 262쪽입니다. 글의 설명 방식에서요. 장문에. 미리 제가 페이지를 적어줄 테니까 여러분 미리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262쪽에 글의 설명 방식이라고. 이게 우리가 논지 전개 방식이나 아니면 또는 서술 방식의 가장 기초적인 기초 이론입니다. 그때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한번 여기에 주어진 문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를 풀기 전에 이거 한번 보시고 다음에 10번 한번 보시면은요. 글의 전개 방식, 이게 바로 글의 설명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 형태의 유형으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 그 여러 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낱낱이 분석했죠. 그죠? 그래서 구성 요소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대상, 어떤 그 사물 대상이 있을 때 이를 대상을 뭐로 구성 요소로 나누었다. 물리적 분석과 다음에 또 우리가 개념적 분석이 있는데 여긴 개념적이죠. 추상적인 내용을 분석하면 개념적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자면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도박 형태 유흥으로 여가를 보내는. 그러니까 대상이 유흥으로 여가를 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러한 대상을 지금 구성 요소로 나누고 있습니다. 구성 요소로. 이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는 방법을 뭐라 그래? 이걸 바로 분석이라 그럽니다. 이거부터 파악이 돼야 돼요. 분석.
이런 설명 방법을 분석, 대상을 구성요소로 나누는 방법. 1번, 한국어, 몽고어, 그 다음에 퉁구스, 터키어 등은 계통상 RT에 속한다. 이 1번은요, 선택지 1번을 분류라 그래요, 분류. 분류는 이 구성요소로 나누는 게 아니고, 종류를 가르는 방법입니다. 종류를 가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라는 것은 원래 종이 하위 범주예요, 종이. 유가 상위 범주예요. 상하위 범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문 간략하게 하나 들어볼까요? 예문. 네, 여러분들 인류는 피부색에 따라 인류는 피부색에 따라 황인종, 다음에 흑인종, 다음에 백인종으로 나눌 수 있죠. 이럴 때 보면은 이 분류의 기준입니다. 피부색이라는 것은 기준은 하나이고요. 이게 인류가 이를 포괄하는 상위 범주, 유개념이잖아요. 상위 범주의 유개념이고, 그 다음에 황인종, 그죠? 흑인종, 백인종은 종개념으로 하위 범주입니다. 이렇게 상위 하위 범주로 종류를 가르는 방법이 분류예요. 근데 분류와 또 다르게 일단 이것도 구분이라는 것도 분류에 속합니다. 분류는 하위 범주, 상위 범주로 가는 게 분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세분화시켜서 상위 범주에서 하위로 가는 것은 그 방법론적으로 구분이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분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컴퓨터는 2번 범위다. 본체, 모니터, 키보드, 그리고 프린트의 내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바로 분석입니다. 자, 주어진 지문은 뭐예요? 추상적인 내용에 대한, 관념적인 내용에 대한 뭐다? 바로 개념적 분석이고, 2번과 같은 것은, 이건 뭡니까? 바로 구체적 대상이 있죠. 그죠? 구체적 대상이 있는 물리적 분석입니다. 이 컴퓨터가 뭐야? 모니터, 키보드, 이런, 구성 요소로 나누어지잖아요. 2번이 답입니다. 3번은 묘사, 4번은 정의, 5번은 유추입니다. 유추는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쉬운 개념, 쉬운 것, 친밀한 것을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 유추예요. 유추는 다음에도 나중에 언급이 한번 될 겁니다. 자, 여러분 11번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제 그 논지 전개 방식이랄까요? 글의 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1번. 자, 11번 한번 보세요. 논지 전개 방식을 이렇게 뭐로 물었습니까? 쭉 묻고 있는데 선택지 보니까 각 문장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선택지예요. 세 부분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몇 문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세 부분으로 내용상 구분이 가능하다니. 그 세 부분으로 내용상 나누면서 각 부분이 연결된 바들의 위상을 잘 파악하시면 돼요. 어떤 심리학자는 언어가 없는 사고는 없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이게 11번 한번 보죠. 어떤 심리학자는 언어가 세 부분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언어가 없는 사고는 없다. 이걸 뭐라 그러죠? 언어가 없는 사고는 없다를 언어 우위론이라 그래요. 이 문법에 보면 언어 우위론의 대표적인 학자가 훔볼트입니다. 훔볼트는 언어는 세계 인식의 창이다 이렇게 판단했죠. 어쨌든 없다.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소리의 언어일 뿐이다라고 하여 언어 없이는 사고가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언어 우위론이에요. 많은 이가 이에 동조했다. 이런 언어 우위를 많은 이가 동조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많은 이가 동조했다는 말은 이러한 언어 우위론에 대해서 동조했다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일반적 견해예요. 도입이죠. 그죠? 여기가.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는 뭔가 앞 내용과는 대비적인 내용을 해요. 대립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보면 어느 실험 결과에 따르면 색깔에 대해 밝다, 어둡다의 뜻을 가진 두 단어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실제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대부분의 색깔들이 똑같이 구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그의 경우 성의 문법 범주가 없는데도 그게 특징이죠.
가령 독일에는 여성, 남성, 중성 다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국어는 성의 구별이 없죠. 한국인의 성의 구별에 대해 둔감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남녀 7세 부동석, 남자, 여자가 7살만 되면 함께 앉으면 되지 않는다 하는 유교의 그와 같은 이념을 얘기한 겁니다. 성의 구별에 매우 민감하기까지 하였다라는 이 내용은 구체적이에요. 그러나 뒤에는 굉장히 구체적 진술입니다. 뭐로?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근거가 됩니다. 무엇에 대한 근거일까? 자, 마지막에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여기입니다. 이런 사실은 요구를 지시하죠? 이런 사실. 그러니까 그러나 이후에 이런 사실로 미뤄볼 때 언어와 사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언어와 사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다. 관계가 아니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언어 우위론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반론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그러나 뒤쪽부터 이렇게 이런 사실로 연결되면서 내용성입니다. 도입성의 일반적 통념, 즉 언어 우위론에 대해서 언어와 사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해서 반론으로 나아갔대. 여기 나오는 일반적 통념,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일반적 통념 도입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반론인데 일종의 이 둘은 반론입니다. 그래서 반론의 성격이 되면서 여기는 논거예요. 문제 제기에 대한 논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장이죠. 주장이 반론이. 이 논거와 주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뭐예요? 결국 문제 제기한 바에 대한 여기에 따른 반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판단하면은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사실적 이해의 모든 것입니다. 내용과 구조적인 측면을 살피면서 문제도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았죠. 자, 모든 추론과 그리고 비판 창의는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글을 바르게 읽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용적이든 구조적이든 지금까지 학습한 바들을 이렇게 이불 개듯이 딱딱 말하다가 이렇게 여러분의 배경 지식에 꼼꼼하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여유뒀다가 추론 연결해가죠.